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지금 보고 계시는 신형 3시리즈입니다 7세대 3시리즈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국내 시장에는 320i, 그 다음에 320d 디젤 모델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에 고성능 모델인 M340i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쾌한 동력 성능, 그리고 전기차와 굉장히 흡사한 이런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어떤 점이 좀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헤드램프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니은자 형태로 아래쪽에 있던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위쪽에 이제 C 형태로 이제 두 개의 주간 주행등이 커브되는 형태로 이제 감싸는 형태로 좀 변경된 디자인, 그리고 좀 더 얇아졌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깔끔해진 인상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지 시등은 한쪽만, 오른쪽 끝에만 이제 깜빡이고 있고요. BMW LED라는 로고가 측면에 적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기존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외곽까지도 까맣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가 조금 더 커 보이죠. 당연히 이제 액티브 그릴 셔터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액티브 그릴 셔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인상으로 봐서도 굉장히 좀 와이드한 형태로 단단한 인상을 좀 보여주는 것을, 화려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쪽에 이 측면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역자 형태로, 이제 니은자 형태로 되면서 차량에 좀 더 전폭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이런 효과도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는 이제 전동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완속 충전구가 따로 마련이 됩니다. 완속 충전 경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안쪽으로 이제 충전이 완충이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13kWh 정도 되는 이 배터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색상의 브레이크 캘리퍼도 적용이 됩니다. 이 회생제동이 워낙 강하게 좀 작동되고, 이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도 차량의 후륜에 장착되는 브레이크가 드럼 브레이크였죠.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했던 이유가 회생제동을 통해서 제동력이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의존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해도 충분히 제동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따 주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330e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독특한 브레이크 감각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차량의 길이 자체는 4.7m 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 디퓨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와이드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보통 이제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 배기구를 좀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330e는 두 개의 배기구를 크게 노출을 시키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인상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발광 형태의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는 굉장히 시인성을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도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파워트레인 동일하고 내연기관도 동일하고, 하지만 이 디자인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디자인의 변화가 정말 크거든요. 이런 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관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부분 변경의 백미는 이 실내 공간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3시리즈가 그냥 보는 순간 내연기관 모델을 떠올리게 했던 실내 공간, 익숙한 공간이었다면, 이번에 3시리즈 부분 변경 모델은 BMW의 다른 전기차들의 실내 공간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첨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어 핸들이라든지 메모리 시트 기능들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주유구 여는 버튼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뒤 조절 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 지지하는 부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허벅지 부분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속 페달 같은 경우는 피아노 페달 형태의 가속 페달 보여주고 있고요. 왼발의 풋레스도 정말 잘 갖춰져 있죠. 자, 이제 한번 앉아서 살펴보자.
네, 일단 운전석에 앉아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 I 로고가 이제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M 로고가 더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림의 두께도 두툼한 편이죠. 스티어링 열선 버튼 이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고, 3 시리즈부터는 패들 시프터가 모두 다 전 차종에 이제 기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왼쪽에는 ACC와 관련된 버튼도 있고요. 오른쪽은 메뉴 버튼이죠. 자, 시동을 켜서 한번 살펴보죠. 시동을 켜게 되면은 이 i4 시승을 할 때 느꼈던 이 특유의 작동음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계기판의 형태 역시 i4에서 봤던 디자인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제 내연기관 차량 3 시리즈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이제 BMW i4라든지 전기차에서 확인했던 기능이기도 하죠. 12.3인치, 14.9인치 두 개의 모니터가 이제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물리 버튼들도 이쪽에 터치 패널들로 통합이 되면서요. 뭐 볼륨 조절 버튼이라든지 터치라든지 이제 물리 버튼의 형태로 좀 남아 있게 되었죠. 많은 기능들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디자인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계기판 레이아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행 보조 시스템을 중점으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은 뭐 계기판의 내비게이션 정보를 좀 집중적으로 보여줄 건지, 지포스 게이지가 나오는 형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형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 굉장히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고 주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루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계기판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이 계기판에서도 이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넓은 화면으로 목적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아래 배터리 충전 게이지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받았을 때는 한 30km를 조금 더 갈 수 있는 주행거리였는데요. 주행을 해보면은 이 배터리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주행 가는 거리가 보이는데요. 442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네요. 연료 게이지는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디자인이 상당히 좋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메뉴 구성이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메뉴가 지금 앱 구성만 봐도 정말 많은 앱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처음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첫 화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뭐 위대 추가를 통해서 자주 쓰는 이러한 메뉴들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을 하게 되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화면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전 세대 부분 변경 이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요만한 크기로 이제 애플 카플레이 화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반가운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BMW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 2023년에는 아마 T맵과 협력을 통해서 T맵 내비게이션이 적용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의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지고 활용하기가 편리해지겠죠. 상품성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물리 버튼이 상당히 좀 간소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송풍구의 디자인도 그에 맞춰서 좀 변화가 됐죠. 아래쪽에 약간 독특한 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열게 되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앞쪽에 마련되어 있고, A-타입의 포트가 아직까지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키에도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좀 덧대어져 있고요. 이번에 좀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기어 노브,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기어 노브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i4만 하더라도 이 기어 노브가 남아있거든요. 이 전기차도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제 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3 시리즈에도 그런 기어 셀렉터,
가 없어지고 이러한 토글 형태의 기어 셀렉터가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이 부분 센터 콘솔이나 암레스트 쪽의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이렇게 수납 공간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데도 이러한 형태로 좀 간소화되는 게 확실히 좀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이오와이어라고 해서요, 기계적으로 이제 물리는 형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방식으로 모든 기능을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이얼 형태도 남아있는 점도 반가운 부분인 것 같아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스포츠,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이 세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배터리의 잔량을 쓰지 않도록 이제 홀드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배터리 홀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계기판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좀 더 강렬한 색상으로 바뀌고요.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와 이제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꾸게 되면요, 하이브리드 모드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지금 추운 겨울에 난방을 틀게 되는 경우에는 난방의 강도도 좀 낮춰주면서 배터리 소모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모드와 뭐 일렉트릭 모드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전기 모터만으로 한 30km에서 40km 정도를 주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출퇴근할 때 도심에서의 주행, 적극적으로 이 일렉트릭 모드를 사용한다면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C타입의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전 용도로 쓰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센사텍이라고 불리는 BMW의 인조가죽 소재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통풍 기능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BMW는 앞으로 이 전동화 모델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모델까지도 이렇게 재생 가능한 소재로 만든 시트라든지 이 차량의 내부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2023년 내년부터는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재생 가능한 100% 재생 가능한 소재로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의 소재들을 재생 가능한 소재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이 내부를 만들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배출가스를 80%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 BMW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3 시리즈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죠. 전장이 4.7m 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실내 공간의 크기는 사실 뭐 변화가 없습니다. 네,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제 키는 170에 69kg 정도 되는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 공간도 네, 여유가 저한테는 있는데요. 사실 키가 한 180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살짝 비교가 되는데요. 이 앞쪽에 있는 시트와 뒤쪽에 있는 시트의 높이가 살짝 좀 차이가 납니다. 2열 시트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머리 공간을 위해서 시트를 낮출 수도 있겠지만 이 전방 시야라든지 이 2열에서의 개방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짝 시트를 2열 시트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2열에서도 그렇게 뭐 답답하다는 느낌, 앞쪽 시트에 좀 시야가 가려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좀 크게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쪽에 USB 포트,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후륜 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이 사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높아져 있죠. 그리고 이 2열 시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13kWh의 배터리가 위치하면서 2열 시트가 그래서 조금 더 높이가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네요. 2열에서 그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트렁크를 열고 그쪽에 레버를 당겨서 이제 시트를 접게 되는 거고요. 지금 컵홀더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스키스루가 없는 듯 하지만 이 레버를 당겨 보면은 네, 시트가 이제 4대 2대 4로 폴딩이 되면서 이쪽을 스키스루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 짐 실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시트 역시 부드러운 소재의 이 센사텍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적재 공간 살펴볼 텐데요. 전동식 게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적재 공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바닥이 플로어가 많이 좀 솟아 올라와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전동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 좀 위치해 있고 2열 시트 아래쪽 이 뒤쪽으로 배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가 플로어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재 공간이 조금 좁아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외관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신다면 좀 더 충분한 이 적재 공간, 활용도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완속 충전 케이블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레버를 당겨서 접을 수 있는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보다 조금 적재 공간은 좁긴 하지만 활용도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로어가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그냥 턱에 걸리지 않고 짐을 실을 수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엔진룸 안에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엔진이 있지만 저 안쪽에 이제 변속기와 엔진을 연결하는 부분 요 사이에 전기 모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최고 출력은 292마력인데요. 지금 320i 가솔린 모델에 탑재가 되는 트윈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가 조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종합 출력 292마력, 최대 토크 40.8을 발휘하는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8초입니다. 사실 요즘같이 전동화가 빠르게 이제 전동화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엔진에 좀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엔진 같은 경우 아마 풀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3 시리즈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해도 파워트레인,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에는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BMW 330e 주행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이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어서 주행거리가 짧아져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히트펌프가 뭐 대체적으로 장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죠. 이 추운 날씨에 전기차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뭐 아직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주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292마력의 시스템 종합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속기와 엔진 사이에 전기 모터가 결합이 돼서요. 이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112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초반에 발휘되는 이 전기 모터 덕분에 초반에 토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지죠. 실제 주행 모드에도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 보는 경우에 엑스트라 부스트 주행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의 힘 그리고 엔진의 힘을 모두 다 쏟아부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가속 성능을 좀 발휘하는 건데요.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의 사운드가 급가속 시에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엔진 사운드가 조금 실내로 좀 들이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호쾌한 이 가속 성능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시승차를 받아서 고속주행도 해보면서 시승도 하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잔량이 거의 남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BMW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들, 일부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링 시에도 엔진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형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BMW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는 또 효율성 높은 이 엔진으로 주행을 하면 되고요. 엔진으로만 주행을 해도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이 전기 모드의 특징도 물론 주행할 때 즐거움을 주는 부분이겠지만 엔진으로 주행할 때의 느낌도 정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주행 모드를 보면은 배터리 회생을 위한 별도의 주행 모드가 뭐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배터리를 적게 소모하는 뭐 에코 모드가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모드로 그냥 주행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제 일렉트릭 모드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기름을 쓰기보다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때도 회생제동 때문에 뭐 울컥거린다든가 아니면은 회생제동에서 오는 그 이질감 이런 것들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모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이제 에코 프로 모드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공장치의 뭐 난방이라든지 냉방 효율도 낮추면서 배터리 전력을 사용을 좀 최소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굳이 뭐 회생제동만으로 강하게 이제 전력을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반적인 이 전력 소모를 줄이고 주행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배터리 소모를 아주 지능적으로 영리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이 BMW의 전기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장점이라면 역시나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의 이질감을 줄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BMW 전기차를 몰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과의 주행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회생제동도 뭐 울컥거림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추구하려는 이런 것들이 BMW가 전기차 그리고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방향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340e의 승차감은 뭐 기존의 BMW 내연기관 차량을 뭐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노면의 이 위아래의 움직임을 뭐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좀 전달하긴 하지만 그것이 뭐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330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좀 고성능 모델인 내연기관 모델이죠. M340i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좀 적용이 되면서 주행 모드에 맞게 이 서스펜션 세팅이 바뀌는 것도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신다면 어떤 취향이 좀 더 나에게 맞는지 아마 좀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토그래프의 김상현 기자도 3시리즈, 7세대 3시리즈를 샀다가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된 부분변경된 모델을 계속 타보면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 뭐 모니터 최신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실내 구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분 변경 이상의 좀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요. 특히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기존의 7세대 모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바뀐 건 없지만 역시나 또 다시 한번 타보게 되면은 BMW의 주행성 이런 것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동화 모델을 타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새삼 느끼게 하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고 운전하기 즐거운 그런 파워트레인에 탑재한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302가 올해의 마지막 시승기가 될 것 같네요. 올 한 해도 정말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정말 건강하게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뭐 내년에도 소소하지만 작은 영상들로 여러분께 다양한 차량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